번째 주제는 전세난입니다. 아유, 쌤통이에요, 여러분. 응? 이 홍남기가 지금 오갈 데가 없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? 의왕집은요, 홍남기가 갖고 있었죠. 근데 의왕집을 이제 홍남기가 이제 팔려고 하니까 이 선불금은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의왕집에 있었던 세입자가, 말하자면은 세입자의 권리, 그 갱신권, 이거를 행사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집을 산 사람은, 홍남기한테서 그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세입자가 지금 갱신권을 하면 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산 사람도 그렇고 홍남기도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. 들어가려고 하더라도. 홍남기가 그동안 이제 마포에서 이제 전세를 얻어서 살았는데, 이 마포에 전세를 산 이 집주인께서 우리 아들내미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비워달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홍남기는 지금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쌤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오늘은 그 맹호부대님 안 들어와셨는데, 맹호부대님도 그 아이가 학교를 이렇게 전학을 하게 돼서 전에 살던 동네에 지금 이제 세를 줬는데, 그분한테 6개월도 전인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좀 집 좀 비워달라고. 그랬더니 그 세입자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6개월 전에 얘기하면 어떡하냐고, 좀 더 일찍 얘기를 해야지. 그래서 법적으로 6개월 전인데요. 그랬더니 사모님, 그러니까 비워주십시오. 그랬더니 몰라요. 뭐 알아봐야 되겠어요.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세입자가 더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우리 맹호부대님도 이렇게 황당해가지고. 근데 이제 그 사모님, 맹호부대님의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라는 임대 한 분한테 이건 이렇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. 이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집은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동안에 정말 전세도 올리지 않고 아주 잘해줬다는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이 세입자분의 갑질에 이 임대를 주는, 임차인의 갑질에 이 임대인이 이제는 을이 된 세상이다. 그래서 이젠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고 전세 준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홍남기가 자기가 이 고통을 알겠다 막 이러는데, 여러분 너무너무 웃기지 않습니까?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홍남기 쌤통이다. 아이, 그거 잘 됐다. 그래, 현민의 집에 가서 새빵살이 하겠다고 해라. 막 이런 막 댓글도 올라오는데, 그걸 떠나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의 모든 것의 수장이고 사령탑 아니겠습니까? 홍남기가. 근데 그런 홍남기가 전세제도, 거기다가 집값, 전세난,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, 이거를 뒤집어 엎고 쑥대밭을 만들어 갖고 갈 곳이 없어졌다. 내 한 몸 갈 곳을 잃어.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? 아니, 이 나라 국민들도 정말 기가 막혀 죽겠는데, 우리나라의 경제 사령탑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하면은, 여러분 가뜩이나 무능하다는 소리 듣는 홍남기인데 이 나라 경제 정책이 어떻겠습니까?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편해야지 바깥일도 잘하는데, 아니 갈 곳이 없어져 갖고 이제 홍남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스터디라는 데서 한 분이 홍남기 부부 이 얼굴을 쫙 올려갖고, 이 마포구라든가 뭐 용산, 이 광화문에서 이 부부가 집 구하러 오면은 주지 말라고 이런 말을 싹 비틀어서 잘해드리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자,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까? 이 황당한 김현미의 널뛰기 때문에 임대사업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동영상 찍어서 뭐 위에서도 찍고 아래에서도 찍고 이러면서 임대사업자가 최고예요 이러더니, 임대사업 이거는 완전히 없던 일로 해지를 않나. 정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외국인이 보면은 다 우리 그 집 있는 사람들이 전세 주는데, 전세 주는 이 임대하는, 전세 임대를 하는 분들은 이건 뭐 자선사업가냐 뭐 천사냐, 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전세제도, 이거를 다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제 모두 월세로 하는데 이 월세 제도도 아주 까다롭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요, 세입자하고 말하자면은 임대
그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지금 원수 보듯이 하는 거예요. 뭐 어떤 집은 집을 이사를 가라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3천만 원을 달라. 그래가지고 뭐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양주를 사갖고 해갖고 1,000만 원으로 막 이걸 했는데 꼼짝을 안 한다. 또 어떤 분은 1,000만 원을 달라고 해갖고 양주 사갖고 갔고 7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. 그리고 이 임대인들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집을 이렇게 남의 집을 썼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. 거기에서 3천만 원 막 땡기고 700만 원 땡기고 이거 범죄 아닙니까? 왜 남의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권의 신성한 권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합니까? 저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집을 산 사람들이 무슨 뭐 불법을 저질렀습니까? 아끼고 막 정보 찾아다니고 저도 요즘에 임장이라는 걸 알았는데 현지 답사 하러 다니고 부지런히 발품 팔아갖고 집주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왜 그 집주인들을 을로 삼아가지고 또 지금 이 머저리 같은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이런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냐고요. 저는 이렇게 뭐 3천만 원 내놔라, 나 집 못 뺀다, 700만 원 내놔라, 이런 사람들 전 범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과 하나를 훔치는 것도 범죄죠. 저는 정말 가난하지만은 자존심과 품격을 갖고 사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. 정말 이런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.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, 아끼고 해서 집 사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. 근데 남의 이렇게 등을 치고 이런 법을 이용해 갖고 지금 더구나 문재인 정권에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인 임대차법을 이용해 갖고 이런 식으로 남의 등골을 빼먹는 거는 저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런 분들 잘 되지도 않아요.